요즘 카드사에서 상생지원금 준다고 신청하라고 자꾸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가 너무 길고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맞아. 없어요. 알기 쉽게 정리 좀 해주세요. 누가 와서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우리 윤 교수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코로나19에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들이고 또 소득이 줄어든 일반 국민들이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쓰신 네. 금액에 대해서 그것보다 3% 이상 쓰게 되면 초과액을 10%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오. 그래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정 카드를 정하셔가지고 전담 카드를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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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평균 사용액이 한 100만 원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번 달에 예를 들면 103만 원 쓰면 그 네. 103만 원 이상의 쓴 돈에 만 50만 원 더 썼다. 그럼 그 50만 원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물론 5만 원을?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 카드 내에서 쓸 수 있는 뭐 아, 이런 걸로 포인트처럼. 돌려주는 돈으로 거죠. 주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뭐 네. 자영업자들 분들 어려운 자영업자들 소비 진작시키기 위해서 네, 네.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야겠네요.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위드 코로나 더 나은 삶 우리 함께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허리예요. 허리? 어떤 허리일까요? 갑자기 빈곤층으로 서민 경제 허리가 무너지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진짜. 나오잖아요, 윤 교수님. 네. 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선진국으로 올해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예. 우리 지금 뭐 비정규직이시나 뭐 프리랜서나 뭐 이런 분들 택배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직을 하거나 어려우면 이제 실업급여를 주는데 이게 다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일용직이나 임직이나 어려운 분들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이제 아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건 또 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두 군데 다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뭐 상생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마련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사회 곳곳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요. 네. 그 허리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큰일 아닙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를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전부 다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그다음 전체 취업자의 25%도 자영업자 자영업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충격이 굉장히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코로나 2년 상황을 지나면서 고소득층은 저축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저축이 늘었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저축이 늘었고 또 예전의 위기가 좀 다른 거는 예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집값이 내려가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네. 부동산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돼도 이런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백 백 교수님. 아, 이게 참,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완전히 봉쇄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년 8개월을 이렇게 끌다 보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이제 대인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계속 이제 타격이 누적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요즘 와서 특히 이제 많이 듣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동일본 대지진 때 초반에는 자살률이 확 줍니다. 아. 다 힘드니까. 아. 근데 이게 한 2년이 지났더니 그게 자원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이 나뉘어서 한 2년 지났을 때쯤은 이제 이게 장년층, 중장년층의 가장들 중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분들의 자살이 늘었거든요. 아유. 지금 우리가 이제 2년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면은 특히 지금 허리에 해당하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고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같은 프리랜서나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어떤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 아.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매출이 줄거나 이렇게 되면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은 누구나에게나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후에 정산을 해서 실제 매출이 줄어들면 환수 안 하고 매출이 유지된 분들은 환수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영국 같은 식으로. 경우는 네. 임금의 80%를 국가가 지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봉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사실상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도 이제 사전적으로 폐업이나 어떤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인데 네. 그렇게 못한 게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위소득 한 60% 정도 이하에 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구직자, 경력 단절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대략 그게 3인 가전으로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넘으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네.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최대 300만 원까지 6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구직 활동하는데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 그때 한 190만 원, 200만 원 가까이를 취업 활동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